앉아서 맺은 스님과 처녀 러브스토리, 삶의 당정식. 앉아서 맺은 스님과 처녀 러브스토리. 원효 대선사가 요석공주와 동침하여 파괴한 끝에 설총셋을 낳았다는 천년 전의 로맨스처럼 지현 스님의 로맨스는 물씬한 감동마저 준다. 지금은 환속하여 부산에서 알뜰하게 살고 있다는 그들의 파괴 장소, 전남 여천군 볼산도 향이람에 얽힌 얘기. 전남 여수시에서 배를 타고 1시간쯤 가면 볼산 섬이 나온다. 여천 이천군 돌산면 율촌리에서 1km쯤 북쪽에 금오산 기모산이 있고 산에는 흔들바위란 게 있다. 쥐채만큼 큰 바위덩이가 사람이 밀면 흔들거린다는 기묘한 바위다. 이 흔들바위 밑에 까치집처럼 앙증맞은 향이람이란 암자가 있다. 하지만 이 암자의 유래는 거창하다. 신라 선덕 여왕 13년 사기 639년에 원효 대사가 창건했고 1592년 임진왜란 때는 이곳을 본거지로 승군이 활약했다는 것. 그건 그렇고 이 일대 경치가 장관이다. 울창한 낙낙장송의 솔바람 소리, 온갖 기묘한 모양의 바위, 그리고 남해바다의 장쾌한 파도가 기막힌 절경이다. 1957년이면 17년 전 기가 헌칠하고 미목수려한 스님 한 분이 순천 송광사 송광지로부터 향이람으로 왔다. 당시 나이 27살, 법명은 지현, 속명은 박영식, 가명, 호는 호월. 경남 남해가 고향인 지현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살에 출가, 전국 유명사찰을 돌아다니며 1학년을 목표로 수도하다가 마지막 10년을 채우기 위해 향이람을 찾은 것이다. 지현 스님은 절 주변을 알뜰하게 손질한 뒤 108염주의 사바색의 번뇌를 씌어 깊은 사념의 경지를 거닐었다. 그동안 폐사처럼 버려져 있던 향이람에는 이로부터 대해가는 여신도들이 몰려들었다. 낭낭한 목소리에 곡식 위에 제비 같은 탈 속의 지현 스님. 게다가 인물 좋고 경치마저 절경이어서 그는 인기 스님이 된 것이다. 세월은 흘러 59년 봄이 되었다. 향이람, 이명 떨어진 해변가 율촌 마을에 양잔 차림의 미인 아가씨가 찾아들었다. 광주에 산다는 박애희 양, 23가명. 폐결핵으로 진학을 포기하고 요양차 이모가 사는 율촌에 왔다는 그녀는 발그레한 볼의 홍보가 요정처럼 기막히게 예쁜 미인. 아열대성 식물인 동백산족 비화가 온 섬을 뒤덮고 바위 틈에 도사린 성난의 향기는 심리 안팎을 뒤덮어 육순 환갑이라 해도 마음 설렐 판이었다. 박 양의 병은 이런 절묘한 풍경의 탓 때문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차츰 힘이 생겨 산책 코스를 넓혀봤다. 그때 그녀의 눈에 띈 남성이 바로 지현 스님. 부처님 앞에 정좌하여 청아한 목소리로 독경하는 근엄한 모습을 취한 듯 응시했다. 이로부터 그녀는 2개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향이람을 찾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고 지현 스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잠이 들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스님은 장승 눈길 한번 주는 법이 없었다. 가을이 되어 사무친 가슴 속의 사연이 맺히고 맺혀 이번엔 폐결핵이 아닌 상사병에 몸부림하다가 농약을 마셔버렸다. 위급한 그녀를 두고 이모 되는 여인은 조카의 애절한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지현 스님에게 달려가 그 애를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스님은 그 요청을 거부하고 나의 손길보다는 당장 해독시키게 녹두물이나 먹이시오 했다. 이모는 되돌아와 녹두를 갈아 먹였다. 의사 없는 갯마을에서 꼼짝없이 죽어야 했던 그녀는 신통하게도 살아났다. 59년이 저물고 새해 음력 1월 142일 새벽 4시 지현 스님은 화엄경을 독경하며 새벽에 경내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느닷없이 뒷산에서 비통한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스님은 뒷산으로 달려갔다. 밥 양이 흔들바위에 맨발로 서서 바다를 향해 투신하려는 찰나였다. 혼비백산한 지현 스님. 자기로 인해 원한을 품고 죽을 여자를 생각하니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아가씨 소원은 뭐요? 컷! 괴로지겠으니 제발 뛰어내리지만 말라고 애원했다. 그녀의 소원이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스님과 함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망설이고 더듬거릴 나위가 없었다. 알겠으니 제발 그곳에서 내려와 달라고 간청했다. 그 소리를 듣자 박앵은 바위 위에서 실신하고 말았다. 스님은 그녀를 구출해냈다. 암자의 누이자 비로소 정신을 차린 그녀는 스님의 품 안에 안겨 몸부림치며 울었다. 난생 처음으로 싱싱한 여인의 재치와 풍만한 마찰감에 스님도 얼이 빠져버렸다. 29년 동안 막혀있던 정열이 용솟음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이력년 수도를 1년도 못 남기고 거센 폭포수 속의 물거품이 되었다. 이날 새벽부터 지현 스님의 낭낭한 독경 소리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로부터 6년의 세월이 지난 65년 여름, 개구, 지사에서 참회의 수도에 전념하던 지현 스님은 어떤 모녀의 방문을 받았다. 이 애가 스님의 딸입니다. 년서 모녀는 육사의 귀여운 아기를 내보였다. 스님은 가가대소 그렇습니다. 내 아이입니다 하면서 즉시 승복을 벗고 딸을 한가슴 가득 안았다. 그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 뒤로 스님 부부는 딸 하나에 아들 하나를 더 얻어 일남이녀를 두었다. 지난 7년 5월 향일암을 중창할 때 속인 지현 부부는 찬조금 5만 원을 보냈다. 그들은 현재 부산 영도구 복례동에서 미곡상을 경영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으나 찾아간 기자에게 사진 찍기를 거부. 그러나 한 여인의 억센 사랑의 집념으로 이력년 수도승의 마음을 움직인 흔들바위는 오늘도 의연하다. 옮겨온 글, 삶의 방정식. 어느 대기업 회장이 귀한 손님을 접대하고자 고깃집에 갔다. 아줌마, 여기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로 주시오. 고기가 도착하자 회장은 얼굴이 찌그러져 종업원을 불렀다. 아줌마, 고기에 기름이 왜 이리 많아요? 찬 공기가 순식간에 돌기 시작했지만 이때 주인 아줌마가 다가오며 던진 한마디 말이 회장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아이고 회장님, 이놈의 소가 운동을 안 했나 보네요. 허허허. 어이없는 대답에 회장의 웃음이 터져나왔다. 초대받은 손님은 한술 더 떴다. 괜찮습니다, 아줌마. 우리가 먹고 운동할게요. 살아가는 삶의 방정식은 누구든 서로 틀리고 차이가 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인간이기에 마음에 담았던 불만을 대화로서 풀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하다. 반면 마음이 여린 사람은 한 잔 술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노력한다. 인간관계가 실타래 엉키듯 계속 꼬이게 되면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등을 돌리고 돌아서게 된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듯이 조심조심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넓고 깊은 마음의 자세, 즉 여유와 관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글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더 큰 행복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매일 마음을 채워줄 새로운 글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